그런데 제가 막상 이렇게 한국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보니까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진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노마드 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바로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유튜브에 디지털 노마드 다큐멘터리라고 한국어나 혹은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책을 쓴 저자분인 도유진 님이 올리신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을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 인터뷰 내용들을 편집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보시면 디지털 노마드가 어떻구나,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가 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메인 영상을 보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제가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책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1년간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한국에서 만난 디지털 노마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책을 제가 보고 혹은 이 책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처음 상상했던 디지털 노마드와 한국에서 경험한 저의 디지털 노마드 삶은 되게 달랐어요. 이 책에 나오는 분들은 일단 개인 프리랜서인 분들도 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것도 나오냐면 회사에 있는 직원 전체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전 세계 각지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씩만 만나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렇게 한국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보니까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진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일단 국내에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혹은 회사와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어떤 정규직 직원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협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은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면서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이면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를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되게 좀 슬펐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 나와서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나 생각보다 돈 잘 벌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너 회사 어디 들어갔어? 너 학교는 어디 나왔어? 약간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바깥에서 나와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니까 이제 저는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어떤 회사의 직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저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직장인의 길과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절 위해서 하는 걱정인데 가족들도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잠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나 잘 살아, 나 되게 행복해 라고 말해서는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께 엄마 나 괜찮아, 되게 즐거워, 행복해 라고 말을 해도 아유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런 게 주변 사람들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나 월에 얼마 정도는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한국에서 제가 만난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은 일단 잠을 많이 안 자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워라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이 책에서 나온 해외의 많은 디지털 노마드들은 되게 워라밸을 찾기 위해서 이 삶을 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거든요. 혹은 육아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데 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많이 봤고 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되게 수치화된 삶에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학교 가서 너 몇 등 했어? 너 키가 몇이야? 얼마 벌어? 막 이런 것들처럼 계속 수치화된 삶을 제가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너 블로그 이웃수 몇 명이야? 조회수가 몇 명이야? 수강생 몇 명이야?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수치를 향해서 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수치가 높으면 제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 마냥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지금 사실 많이 놨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처음에 강의 공지를 올리고 7시간 만에 마감이 되고 뭐 하루 만에 마감이 되고 이런 거에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좀 집착하고 성과에 집착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노마드로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고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일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건 사실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 중에서도 계속해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회사를 다닐 때 혹은 디지털 노마드가 아닐 때도 내가 나의 삶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혹은 나의 삶에 대한 기준을 잘 만들지 못하면 나와서도 어쩌면 더 쫓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